땅콩버터, 애플 사이다 비니거, 레몬수.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요즘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이미 드셔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과에 땅콩버터를 발라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콩버터를 잔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침마다 꺼내 발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식으로 한 숟갈씩 퍼먹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밥에도 비벼 먹어봤습니다. 고소한 맛에 입맛도 돌고 유튜브나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들도 먹는다고 하고 의사들도 좋다니까 몸에 좋은 걸 먹는 느낌까지 들어서 더 열심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내 몸에 좋은 게 맞나? 그리고 땅콩버터 가격도 꽤 나가는데 꼭 이걸 먹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습관들이 정말 괜찮은 건지, 유행하는 정보를 무작정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상술이나 광고에 넘어간 건 아닌가 점점 더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가 고민하던 것들에 대한 꽤 현실적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비타북스 출판 이단비 지음의 습관 하나로 평생 가벼워졌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닥터 스윗비 이단비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를 취득해 식품기업의 기획팀을 거치며 영양과 식품에 대한 지식을 두루 쌓았습니다. 거기다 의학 공부까지 시작해서 현재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비만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서 수년간 쌓인 가장 정확한 다이어트 정보만을 모아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에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들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거 먹으면 진짜 살 빠져요? 먹어보니까 포만감이 좀 빨리 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뿐만이 아닙니다. 땅콩버터, 레몬즙, 효소 등등. 새로운 다이어트 아이템들은 항상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과연 이런 음식들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다이어트 식품이 우리 몸을 과연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몇 가지 대원칙부터 기억합시다. 첫째, 어떤 음식이든 많이 먹으면 살찔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슈퍼푸드라 할지라도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먹는다면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음식은 상대적입니다. 특정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단 어떤 음식 대신 그것을 먹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의 상대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학적으로 어떤 음식이나 특정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연구 결과의 근거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일관된 결과가 있어야 하죠. 동물 실험 결과만 있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일부만 있다면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르기만 하면 뱃살 쏙? 땅콩버터. 사과, 절대 그냥 먹지 마세요. 꼭 땅콩버터 옷을 입혀요. 그래야 살이 쏙 빠져요. SNS에서 흔하게 보이는 땅콩버터 광고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TV에서도 2주간 땅콩버터를 먹고 살을 뺀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수입 식품이었던 땅콩버터가 요즘은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매장에서 곧바로 신선하게 제조해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커다란 잼통에 담긴 제품 외에도 분말, 튜브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땅콩버터를 먹으면서 대체 땅콩버터가 뭔데 그렇게 난리냐?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은 맞냐? 다이어트에 효과는 있냐? 저에게도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땅콩버터는 왜 다이어트 식품이 되었을까? 땅콩버터는 땅콩을 갈아서 버터나 잼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만든 제품입니다. 잼과 다르게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맛이 좋으며 방부제나 첨가물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땅콩 외에도 아몬드나 마카다미아 등 다른 견과류를 이용해서도 이와 비슷한 너트 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땅콩 버터의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땅콩 버터가 아니라 땅콩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입니다. 소규모 관찰 연구에서 땅콩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과체중, 또 비만일 가능성이 낮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량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견과류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습니다. 견과류는 지중해식 식단, DASH 식단을 비롯한 건강한 식사 패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약 50만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방 섭취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와 씨앗류 위주로 지방을 섭취하고 버터나 고지방 치즈 소비가 적을 때 비만과 복부비만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식사 패턴과 체중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연구를 모아 분석했을 때에도 견과류를 매일 30에서 50g 정도 먹었을 때 과체중, 비만의 낮은 발생률이 관찰되었습니다. 견과류의 다이어트 효과 3가지. 견과류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땅콩을 비롯한 견과류는 지방 중에서도 필수 지방산을 포함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에 비해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식후에 식이성 열 발생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양의 포화 지방산을 먹었을 때보다 지방 축적이 적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하며 호두, 아몬드, 헤이즐너트를 하루 한 줌, 30g 추가하자 저지방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과 허리둘레가 감소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견과류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을 추가했을 때에도 비슷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불포화 지방산의 충분한 섭취가 체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땅콩버터는 풍부한 지방 함량과 단백질,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제공합니다. 땅콩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땅콩버터 한 큰술에는 달걀 3분의 2개 수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과 단백질만으로도 포만감이 오래 가지만 소량의 식이섬유까지 존재합니다. 일반 버터에는 식이섬유가 0g인 반면 땅콩버터 한 큰술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5%에 해당하는 1g의 식이섬유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분 포장된 견과류 한 봉 30g에는 약 3에서 4g의 식이섬유가 있어서 하루 권장량의 25%가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라는 아주 든든한 조합 때문에 비교적 적은 양으로도 오래가는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물리적 구조입니다. 견과류는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씹어서 작은 입자로 만들어 삼켜야 합니다. 이런 저작 과정에서 식욕을 안정시키는 신호 전달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의 세포벽은 매우 단단해 씹기만으로 모든 세포벽이 파괴되지는 않아 일부 지방 성분은 소화되지 않고 배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섭취하는 칼로리는 80%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물론 땅콩 버터처럼 부드럽게 가공된 제품은 이 효과가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견과류가 포함된 식사는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다양하게 먹는 방법으로 또 포화지방이 많은 버터나 당분 가득한 잼을 대신할 목적으로 땅콩 버터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또 포만감이 오래가는 편이니 다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땅콩 버터만이 특별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하루에 견과류 한두 줌을 식사에 자연스럽게 더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땅콩 버터는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건강에도 체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를 땅콩 버터로 즐기기로 선택했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첫째, 역시나 적정량과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땅콩 버터는 한 큰술에 밥 3분의 1공기 수준의 칼로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하루 하나에서 두 큰술, 즉 10에서 30g, 견과류로는 한두 줌, 약 30에서 50g이면 충분합니다. 또 불포화 지방산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땅콩 버터만 고집하기보다 그 외의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들기름, 참기름 같은 오일류나 생선과 해산물을 골고루 먹어줍시다. 둘째, 100% 땅콩으로 제조된 제품을 고릅니다. 가끔 제품의 질감을 더 부드럽게 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더하거나 단맛을 위해 설탕을 첨가한 제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 섭취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려면 땅콩 100%로 제조된 제품을 먹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냥 견과류를 통째로 먹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셋째, 개봉 후에 가능한 빨리 소진하며 단단히 밀봉해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색이나 냄새, 맛이 변했거나 곰팡이가 보인다면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산소를 만나면 변질되는 산패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개봉 후에 상온에 오래 방치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곰팡이가 서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먹기 전에 섭취할 양만 덜어 실온에서 부드럽게 녹여 사용합니다. 땅콩 버터도 결국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건강을 위한 식사, 그리고 식탁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한 음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음식은 균형, 적정, 다양함 속에서 맛이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란 본질을 기억합시다. 독소 배출의 비결, 레몬수, 레몬즙. 요즘 레몬수가 유행이야? 왜 이렇게 레몬수나 레몬즙 먹고 식도염 위험 생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최근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레몬즙 원료가 품귀 현상을 빚고 가격이 수십 배 올라 부르는 게 값이 될 만큼 레몬수 열풍이 강하게 불었죠. 미디어에서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좋다며 소개가 많이 된 탓입니다. 일명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는 1940년대 미국의 자연요법 전문가가 개발해 유행했던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10여일 동안 단식하며 식사 없이 매일 최소 1에서 2리터 이상의 레몬수만으로 배를 채우는 극단적인 형태였죠. 최초의 레시피는 레몬수에 메이플 시럽, 고춧가루 등을 섞은 특이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식과 병행하니 저칼로리 효과와 영양 결핍으로 단기간에 살은 빠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연히 지속 불가능하기에 유행은 점차 사그라들다가 2000년대 들어 할리우드 스타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변형되어 하루에 1에서 2리터가량의 레몬수를 마시는 것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레몬의 효능이 대체 뭐길래? 레몬은 한 개에 30칼로리 정도로 매우 저칼로리이며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고 천연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성분이죠. 또 백혈구를 비롯한 면역세포의 기능을 도와줍니다. 뼈, 피부, 혈관 등 여러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생성에도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비타민C가 충분한 사람들에 비해 지방산의 대사가 10에서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참고로 비타민C는 레몬 외에도 딸기, 귤, 키위와 같은 과일과 고추,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에도 풍부합니다. 레몬의 풍부한 또 다른 성분인 구연산도 비타민C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TCA 회로의 구성 성분으로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흡수도 돕습니다. 구연산은 레몬 외에 라임, 오렌지, 자몽, 귤과 같은 감귤류와 매실에도 풍부합니다. 또 레몬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한데 이를 쥐에게 투여했더니 체지방 축적이 억제되고 지방 대사가 활발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이처럼 레몬은 대체로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므로 레몬수 형태로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레몬수가 체중 감량을 촉진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레몬수의 효과는 대체로 수분 섭취 효과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 vs 레몬수. 수분은 우리 몸의 약 70%를 구성하며
체내 신진대사의 필수 요소입니다.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 음식, 물, 다양한 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며 땀, 호흡, 소변 등으로 수분을 배출합니다. 특히 비만일수록 체내 수분 요구량은 더 늘어납니다. 이때 수분은 되도록 당분, 카페인, 알코올이 없는 것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은 물입니다. 물론 물 섭취량과 체중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경로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중장년과 노인층에서 식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높여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물을 마시면 대사량이 증가해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실 경우 하루 소모 칼로리가 100칼로리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인체 실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 섭취의 가장 큰 효과는 물 이외의 음료, 특히 탄산음료, 과일 주스처럼 당분이 많은 음료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당분이 함유된 음료 한 잔을 물로 대체할 경우 당뇨병 위험이 7에서 8% 정도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성인의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남성 2100에서 2600ml, 여성은 1800에서 2100ml이며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을 제외한 액체류의 섭취 권장량은 남성 평균 1000에서 1200ml, 여성 평균 900에서 1000ml입니다. 잔으로는 5에서 6컵에 해당합니다. 이 분량을 한 번에 몰아 마시기보다는 한 컵씩 나누어 자주 마시고 소화 불량이 있다면 식전보다 식사 중간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중간중간 미리 물을 마셔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해서 소변을 3-4시간 미만 간격으로 자주 보거나 소변색이 너무 투명해질 때가 자주 있다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레몬수는 특별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수분 섭취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 대신 조금 더 맛있고 건강하게 물을 섭취하는 방법일 뿐이죠. 레몬수처럼 특별한 이름을 붙이면 맹물보다는 건강을 위한 특별한 의식처럼 여겨서 습관을 들이기 쉬운 면도 있습니다.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 수분 섭취 목적으로 레몬수를 마시기로 했다면 레몬 한 개의 분량인 약 30ml의 레몬즙에 물 1리터 이상을 희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물처럼 다량 마시는 것은 피하고 하루 1컵에서 2컵 이내가 적당합니다. 레몬수는 산도가 높아 치아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또 평소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있거나 식도염, 위염, 위궤양 등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체내의 독소를 빼준다는 디톡스 효과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떤 독소를 어떻게 제거해 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이나 독소는 간과 신장의 자체적인 해독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뒤에 대소변이나 땀을 통해 배출됩니다. 만약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나 유해 물질이 있다면 면역 반응에 의해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레몬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들이
간접적으로 해독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이나 채소에도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레몬만이 특별한 해독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상 속의 독소와 싸우며 비싼 레몬수를 사기 전에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건 어떨까요? 식사 전에 필수? 애플 사이다 비니거. 혹시 에사비, 애플 사이다 비니거 드셔보셨나요? 최근 가장 인기가 뜨거웠던 다이어트 식품은 단연 에사비입니다. 에사비는 사과를 천연 발효한 식초의 일종으로 중동 지역에서 다이어트 식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스타들의 일명 관리템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죠. 가장 흔한 에사비 복용법은 아침 공복이나 식전에 에사비 한두 스푼을 그대로 먹거나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겁니다. 단순 식초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어디서든 식전에 에사비를 먹을 수 있도록 휴대용 에사비 스틱, 에사비 젤리, 에사비 분말 캡슐 같은 제품까지 개발되어 엄청난 열풍이 불었죠. 대체 에사비가 일반 식초와 어떻게 다르기에 이렇게 인기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은 될까요? 에사비, 사과 식초와 뭐가 다르지? 에사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초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양조 식초는 현미, 쌀, 옥수수 같은 곡물이나 사과,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 등의 원재료에 미생물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만듭니다. 양조 식초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주정 식초입니다. 주정 식초는 알코올이 포함된 주정이라는 재료에 아세트산균을 더해 수일내로 급속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여기에 사과 원액을 추가하면 주정 사과 식초가 됩니다. 이 방식은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에사비를 비롯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이 방법은 원재료를 자연적으로 천천히 발효 숙성시켜 만드는 방식으로 최소 수주에서 수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에사비를 예로 들면 사과가 1차로 알코올 발효 과정을 거치면 사과주가 되고 2차로 아세트산균에 의해 발효되면 천연 발효 사과 식초가 됩니다. 두 종류의 식초 모두 주성분은 동일하게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이지만 맛이나 성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 식초는 보통 아세트산에 소량의 원액과 향료 등을 첨가해 제조하는 반면 천연 발효 식초에는 젖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등 체내 대사를 돕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맛에도 차이가 있어 주정 식초는 새콤한 맛이 강하고 깔끔한 반면 천연 발효 식초는 원재료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특유의 진한 향과 복합적인 맛이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천연 발효 식초가 3~4배가량 비쌉니다. 마트에서 식초를 구매할 때 원재료명에 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정 식초입니다. 그러면 대체 에사비는 어떤 점이 특별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할까요? 에사비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초모입니다. 초모란 식초의 발효를 담당하는 아세트산균과 사과의 섬유질, 각종 유기산, 아미노산, 폴리페놀, 비타민 등의 발효 부산물이 엉겨붙은 젤리 같은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천연 발효 식초는 초모를 걸러내지만 초모를 거르지 않은 일부 에사비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되어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됩니다. 초모를 이루는 성분들은 각각 몸의 신진대사와 면역 기능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초모에 포함된 아세트산균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모가 인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게다가 초모의 양은 전체 에사비의 약 1에서 5%로 매우 소량이며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제품 간 편차도 큰 편입니다. 더구나 이 초모에 있는 아세트산균은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식초는 아세트산균이 당분이나 알코올을 먹고 아세트산을 생성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먹이가 모두 소진되면 아세트산균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고 발효가 끝나면서 식초가 완성됩니다. 게다가 아세트산균은 본인이 만든 아세트산과 같은 강한 산성 환경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사비 속의 아세트산균은 거의 죽어 있거나 소량만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다수의 시판 제품은 살균 처리 후 유통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세트산균을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천연 발효 식초 가운데 에사비의 인기가 유독 높은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는 유기산 중에서도 사과산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과산은 이름에서처럼 사과, 배 등 과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 항산화 작용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과산이 TCA 회로라는 인체의 에너지 공장에서 중요한 중간 물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연관지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과산은 에사비 이외에도 채소, 과일, 발효식품 등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결핍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량에 대한 권장 기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로 먹는 에사비 1회 분량인 10g에는 사과산이 평균 3에서 5mg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과 1개에 포함된 사과산이 300mg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그 외에 젖산, 호박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들은 굳이 에사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천연 발효식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력한 에사비 효능의 근거는 초산, 즉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 모든 식초의 주요 성분으로 시큼한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주의 실험에 따르면 아세트산은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산의 대사를 촉진하며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고 식욕을 억제합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몇 개의 연구에서도 식욕을 감소시키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식초 섭취가 체중 감량에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일본의 한 식초 회사가 155명의 비만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3개월 동안 체중이 약 1에서 2kg 감소하고 체지방이 약 0.9%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초 섭취를 중단한 후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려면 식초를 계속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구는 식초 회사가 주도했으며 지속적인 섭취를 권장하는 결론이 도출되어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사비의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연구 규모와 기간도 제한적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연구는 최근 레바논에서 12에서 25세의 젊은 비만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에사비를 섭취한 그룹은 3개월 후 체지방률이 약 1.3%, 허리둘레가 약 3c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란에서 39명의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저칼로리 식단과 함께 에사비를 섭취했을 때 식욕 감소와 약 2kg의 체중 감량이 발생했으나 체지방량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참가자 수가 적고 연구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사용된 에사비의 용량도 일관되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에사비가 체중 감량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해열제를 비롯한 감기약, 당뇨병약, 고혈압 등은 이러한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규모의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실험을 거쳐 일관된 효과를 보인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복용법만 잘 따르면 비슷한 수준으로 효과가 보장됩니다. 반면 현재까지 에사비의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부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약과 식품을 비교하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에사비 광고는 거의 약처럼 효과를 낸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효과가 좋다니 나도 한번 마셔볼까 싶은 생각이 들진 않나요? 다이어트 마케팅에서는 이런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음식을 마법의 약처럼 생각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이야기 나눌 다른 식품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의존이나 맹신도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식품이 검증된 건강한 식사와 생활 습관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에사비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 무엇보다 체중 감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물질로 추측한 아세트산은 다른 식초에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에사비 가격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흔한 주정 식초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서 식초를 먹는다면 굳이 에사비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건강까지 고려한 측면이라면 소량이라도 여러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 볼 수는 있습니다. 워낙 에사비가 열풍이다 보니까 저도 에사비를 먹냐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인스타에서 에사비를 판매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무척이나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 집에는 에사비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식초가 많아서 에사비까지 둘 자리가 없더라고요. 채소 요리나 고기, 생선 등을 먹을 때는 발사믹 식초를 곁들이고 소스나 드레싱에는 화이트 발사믹 식초를 자주 사용합니다. 주정 식초는 초절임이나 무침처럼 강한 신맛이 필요할 때 가끔 사용합니다.
제가 에사비를 사게 된다면 아마도 그냥 마시기 위해서보다는 이렇게 요리에 활용하는 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음식에 향긋하고 상큼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샐러드나 요리에 주정 식초를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곁들이는 것은 그냥 에사비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에사비만 단독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치아 부식, 식도 손상, 위장 장애 등의 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에사비 특유의 쿰쿰한 냄새를 억지로 견디며 삼킬 이유도 없고요. 혹시라도 에사비를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면 1큰술에서 2큰술 이내로 꼭 물로 10배가량 희석하고 빨대를 이용해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맛있고 또 안전하게, 무엇보다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드레싱에 식초를 더한 샐러드나 양배추 초절임 같은 메뉴를 곁들여 보면 어떨까요? 평소 짠맛이나 단맛에만 익숙하다면 더 맛있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식초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은 모두 날씬할까? 그릭 요거트의 비밀. 어릴 때 처음으로 요거트를 먹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맛있었거든요. 평소 흰우유는 정말 싫어했는데 그 우유로 만든 요거트가 이렇게나 맛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딸기나 복숭아 같은 과일의 향긋함까지 더해져 새콤달콤하고 부드러웠죠. 뚜껑에 묻은 요거트까지 싹싹 핥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꽤나 특별한 간식이었던 요거트가 요즘은 흔해졌습니다. 그것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해지기까지 했죠. 그 중에서도 저 멀리 지중해의 그리스인들이 즐겨 먹던 그리스식 그릭 요거트의 판매량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파는 곳이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릭 요거트가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이 큽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며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많은 사람이 찾게 된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 요거트는 흰 우유에 유산균을 주입해 발효시켜 만듭니다. 우유보다는 조금 되직하지만 묽어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질감이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를 면포나 체에 한 번 더 걸러내서 수분을 줄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청이라는 액체 성분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마치 버터나 크림치즈처럼 빵에 바를 수 있을 만큼 질감이 꾸덕꾸덕해지고 맛도 아주 진해집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생크림 대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렇게 질감뿐 아니라 일반 요거트와 당분 함량도 다릅니다. 유청에는 당류의 일종인 유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청이 많이 제거된 그릭 요거트일수록 일반 요거트에 비해 당분이 적습니다.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반 요거트의 30에서 50% 수준입니다. 물론 일반 요거트도 유당 함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릭 요거트는 당류 섭취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반면 단백질과 지방은 그릭 요거트의 농축 과정에서 더욱 풍부해집니다. 같은 무게의 일반 요거트와 비교하면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대략 3배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매우 좋은 편이며 체중 감량 중에 더욱 중요한 단백질을 상당히 보충해 줍니다. 그릭 요거트는 1회 분량인 100g에 달걀 1개보다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 구성은 카제인 단백질 80%와 유청 단백질 20%로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또한 유청 단백질에는 유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성장을 촉진하고 빠른 소화 흡수로 인해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른 요거트와 마찬가지로 그릭 요거트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존재하는데 유산균 함량은 농축 과정을 거치며 용량 대비 높아집니다. 그릭 요거트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릭 요거트만으로 체중 변화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릭 요거트를 포함한 요거트 전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된 편입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간 관찰한 결과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체중과 허리둘레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요거트 섭취량과 비만 위험도는 보통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를 종합해 분석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요거트를 매일 반컵씩 먹으면 과체중 또는 비만의 위험이 13%가량 줄어들었으며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위험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한 요거트 섭취는 장기적인 체중 감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5배나 더 비싼 그릭 요거트가 아니라 일반 요거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릭 요거트의 맛과 질감을 좋아하고 적은 양 대비 높은 영양 섭취와 든든한 포만감을 얻고 싶다면 그 또한 좋은 선택입니다. 대신 2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그릭 요거트 또한 적당량을 먹어야 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 대비 칼로리가 평균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릭 요거트 100g의 칼로리는 밥 반 공기와 비슷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며 무턱대고 여기저기 발라 먹다가는 오히려 고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릭 요거트 제품 대부분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평소 다른 식사에서 포화지방 섭취가 많다면 그릭 요거트 섭취 또한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컵, 100g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그릭 요거트 섭취 또한 다른 식품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패턴이라면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기 위해 그릭 요거트를 활용하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식빵만 대충 먹고 금방 허기져서 과자를 자꾸 먹는 사람이라면 그릭 요거트를 살짝 더하기만 해도 포만감이 높아져 불필요한 간식 생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빵이나 떡 대신에 요거트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쁜 아침에는 우유와 정제된 시리얼 조합보다 그릭 요거트에 뮤즐리, 그래놀라, 오트밀 같은 통곡물과 견과류의 조합도 추천할 만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분은 적은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까지 추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간편하면서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한 그릇에 먹을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조합이죠. 결국 그릭 요거트 또한 우리의 건강한 식단에 포함될 때 체중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습관 하나로 평생 가벼워졌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법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진짜 다이어트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즘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나 식품들이 쏟아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디톡스 주스, 다이어트 보조제, 단백질 쿠키, 고구마 분말 등등 그 종류도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이어트가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잠깐의 유행과 마케팅에 이끌려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결국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 체중이 더 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유행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진짜 나를 돌보는 건강한 습관 하나하나를 쌓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오래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성공 사례를 따라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부터 바꾸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식단 조절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분들,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자책했던 분들, 이제는 조급하지 않게 나를 이해하며 가볍게 시작부터 해보는 습관이 필요할 때입니다. 습관 하나로 평생 가벼워졌다는 그 출발점을 아주 따뜻하고 현실적으로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